잠깐! 저 사람이 정말 신랑 아버지라고요? 뭐지? 무슨 일이야? 여러분, 저분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구두 닦기예요. 저는 이런 집안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서진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내 딸은 구두나 닦던 집안에 시집 못 보냅니다. 제 아버지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분입니다. 현우 씨도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건 골드 스텝 한정판 신발 아냐? 한 켤레에 5천만 원짜리라고.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강남 대로변이 활기차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아침 8시, 출근길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그 사이 낡은 구두 닦기 의자에 앉아 있는 한 노인이 있어요. 장만수라는 이름의 이 노인은 허름한 점퍼를 입고 구부정한 허리로 앉아서 묵묵히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에는 고단함과 동시에 평온함이 스며들어 있어요. 주름 하나하나마다 살아온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60여 년의 세월을 견뎌온 손은 거칠지만 따뜻해 보여요. 어서 오세요. 장만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젊은 직장인의 구두를 받아듭니다. 그의 손은 이미 구두약 냄새에 깊숙이 물들어 있고 오랜 세월 이 일을 해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구두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지만 장만수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상의 향기입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의 채취처럼 편안하고 정겨워요. 이 냄새가 없다면 오히려 어색할 정도로 말이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함께하는 동반자 같은 냄새예요. 구두를 받아든 장만수는 마치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살펴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겠어요. 구두가 좀 지쳐 보이네요. 단순히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그 구두 주인의 하루를 헤아리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소를 들고 정성스럽게 먼지를 털어내고 구두약을 발라가며 정성스럽게 광택을 내어갑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돌보듯 세심하고 정성스러워요. 구두 한 켤레 한 켤레가 모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5천 원입니다. 정성스럽게 구두를 닦아준 후 받는 돈은 고작 5천 원. 하지만 장만수는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하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돈을 받는 손길도 조심스럽고 겸손합니다. 마치 큰 선물을 받는 것처럼 감사해야 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자세는 몇십 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 같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변 상인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려요. 저 노인 또 나왔네. 집도 없어서 매일 여기서 자는 거 아니야? 구두 닦기로 언제까지 버틸 건지 모르겠어. 보기에도 불쌍해.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가게 앞이 지저분해 보인다니까. 커피숍 사장부터 시작해서 편의점 직원, 옷가게 점원까지 모두들 장만수를 동네 노숙자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연민이라기보다는 불편함이 섞여 있어요. 마치 깔끔한 거리 풍경을 해치는 존재로 여기는 듯한 시선이죠. 때로는 아예 못 본 척하며 지나가기도 해요. 심지어 가게 문을 닫을 때는 장만수에게 빨리 치우라고 재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만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릴 뿐이에요. 젊어선 먹고 살려고 닦았고 늙어선 사람 구경하려 닦는 거지. 세상 참 많이도 변했구나. 그의 눈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관찰하고 세상의 변화를 느끼기 위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각자의 이야기를 신발에 담아 가져오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장만수에게는 소중한 일과입니다. 구두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직업과 성격,
하루 일과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랜 경험이 쌓여 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직장인들이 몰려듭니다. 아저씨, 빨리 좀 해주세요. 약속 시간이 있어서요. 젊은 여성이 다소 짜증스러운 말투로 재촉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계속 시간을 확인하는 모습이 조급해 보여요. 발을 들썩거리며 초조해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한눈에 봐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직장인이에요. 장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해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재촉하는 말에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구두를 닦아줍니다. 마음이 급한 손님일수록 더 세심하게 돌봐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바쁜 세상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자신의 역할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의 손놀림은 정말 빨라요.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구두를 닦아냅니다. 구두약을 발라가며 광택을 내는 모습을 보면 이 일에 대한 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요. 비록 남들이 천한 일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장만수에게는 소중한 일입니다. 신발 한 켤레 한 켤레가 모두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들어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손님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하루의 기분을 읽어내기도 해요. 기쁜 일이 있으면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깨가 처져 보이거든요. 그런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장만수의 특별함이에요. 정말 깨끗해졌네요. 고마워요. 젊은 여성이 만족스러워하며 돈을 건네줍니다. 아까의 짜증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환한 미소를 지어요. 장만수의 정성이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장만수는 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받아요. 다음에도 또 오세요. 오늘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진심 어린 인사말에 여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뒤돌아서 한 번 더 인사하는 모습까지 보여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장만수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오후가 되자 발걸음이 뜸해집니다. 장만수는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봐요.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따스하게 얼굴을 어루만져요. 가을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고 따뜻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구나.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다음 손님을 기다립니다. 바쁜 도심 속에서도 이런 여유로운 순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하루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믿거든요. 거창한 꿈이나 야망은 없어도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때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와요.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제법 멋있어 보입니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서 눈에 띄어요. 지적이고 품이 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두를 닦으러 온 게 아니라 장만수를 찾아온 것 같아요. 걸음걸이부터가 다른 손님들과는 달라요. 목적이 분명한 걸음이에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요. 아버지, 젊은 남성이 반갑게 소리칩니다. 바로 장만수의 아들인 장현우입니다.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현우는 오늘 특별한 소식을 전하려고 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더 밝아 보이고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이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요. 장만수는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져요. 현우야, 어쩐 일이냐? 바쁜 사람이 웬일로? 장만수는 아들을 보며 반가워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혹시 무슨 나쁜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염려되거든요. 아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전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것 같아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아들을 맞이해요.
아버지,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저 드디어 약혼했어요. 현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소식을 전합니다.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 담겨 있어요. 장만수의 눈이 커져요. 아들의 약혼 소식이라니, 이런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었거든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드디어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정말이냐? 우리 현우가 드디어. 장만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와요. 과연 자신 같은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식에 당당하게 참석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스며들기 시작하거든요. 약혼녀는 어떤 분이냐? 장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아들의 얼굴에 스며든 행복한 미소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밀려와요. 현우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서진이라고 해요. 정말 예쁘고 똑똑한 여자예요. 아버지께서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사랑에 빠진 남자의 설렘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 좋은 분을 만났구나. 우리 현우가 행복하면 아버지도 행복하다. 장만수는 진심으로 축하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혹시 며느리 될 사람이 자신의 직업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버지, 곧 서진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현우가 말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사실 서진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저 교수 아들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현우는 서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서진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구두 닦기 의자에 앉아 있는 장만수를 보는 순간 얼굴 표정이 급격히 굳어집니다. 현우 씨, 저분이 정말 아버님이세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해요. 서진아, 우리 아버지셔. 아버지, 이 사람이 서진이야. 현우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소개하지만 서진의 차가운 반응을 느끼고 있었어요. 서진은 장만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속으로 생각해요. 세상에 이런 꼴이라니. 내가 구두 닦기 집안에 시집을 간다고?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려 하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은 마지못해 인사를 건네지만 악수는 피해요. 장만수의 손에서 나는 구두향 냄새가 코를 찔렀거든요. 장만수는 서진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될 사람 앞에서 체면을 지키려고 애써 미소를 짓습니다. 어서 와, 우리 현우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네, 잘 부탁드려요. 서진은 건성으로 대답하며 현우의 팔을 잡아 끌어요. 현우 씨, 우리 가야 하지 않을까요? 시간도 늦었고. 서진은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해요. 구두향 냄새와 허름한 장만수의 모습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현우는 아버지와 서진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요. 아버지, 그럼 우리 먼저 가볼게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현우는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을 담아 인사하지만 서진은 이미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장만수는 아들을 배웅하며 손을 흔들어 주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진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맴돌아요.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느꼈거든요. 카페에 앉은 서진은 현우에게 직설적으로 말해요. 현우 씨,
아버님이 정말 구두 닦이세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서진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해요. 현우는 당황하며 변명해요. 서진아, 우리 아버지는 비록 그런 일을 하시지만 정말 좋은 분이야. 나를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우 씨, 제가 구두 닦기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서진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한숨을 내쉬어요. 현우는 서진을 달래려고 애써요. 서진아, 사람은 직업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의 인품을 보면.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현우 씨도 교수잖아요. 왜 아버님을 그냥 놔두세요? 다른 일이라도 시키든지. 서진의 말에 현우는 상처를 받아요. 자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서진의 어머니인 이정화 회장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이정화는 대기업 계열사 회장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이에요. 서진으로부터 현우 아버지의 직업을 들은 이정화는 크게 분노했어요. 서진아, 네가 정말 구두 닦기 집안에 시집갈 생각이냐? 이정화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해요. 어머니, 현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서진이 변명해보지만 이정화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이 문제야. 우리 가문의 체면이 서는 줄 아니? 이정화는 서진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네가 결혼하면 우리 친구들, 사업 파트너들 앞에서 어떻게 소개하겠니? 사돈이 구두 닦기라고 말할 거냐? 서진도 어머니의 말에 점점 동조하기 시작해요. 사실 처음부터 장만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서진은 현우에 대한 감정보다는 체면과 사회적 지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정화가 묻자 서진은 단호하게 대답해요. 약혼식에서 공개적으로 거절하겠어요. 그래야 현우도 포기할 거예요. 모녀는 냉혹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한편 현우는 서진의 차가운 태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만나자는 말도 거부하기 시작했거든요. 서진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서진은 냉담하게 답해요. 약혼식 때 이야기해요. 현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요. 아버지, 서진이가 좀 이상해요. 혹시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부터 장만수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파요. 자신 때문에 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현우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 때문에 네가. 장만수의 목소리에는 죄송함이 가득해요.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서진이가 아버지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지만 현우의 예상과는 달리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약혼식을 앞두고 서진과 이정화는 공개적으로 장만수를 모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현우는 그런 음모를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약혼식 당일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인 롯데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정장과 한복을 차려입고 모여들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천장 아래로 고급스러운 꽃장식과 황금빛 리본들이 우아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이정화 회장의 인맥답게 정치인, 기업인, 사회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그 화려한 연회장 한 구석에 장만수가 홀로 앉아 있어요. 낡은 정장을 입고 왔지만 다른 하객들의 명품 옷차림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장만수의 손에서는 여전히 구두약 냄새가 났고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장만수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왜 저런 차림으로 왔을까? 혹시 호텔 직원인가? 아니면 웨이터? 이상하네. 하객석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장만수에게 집중되었지만 장만수는 담담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아들의 약혼식이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견뎌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고 있었거든요. 현우는 서진과 함께 입장하면서 아버지를 찾아 손을 흔들어 보였어요. 아버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서진은 장만수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향을 보며 모르는 척했어요. 현우는 서진의 냉랭한 태도를 느꼈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게 잘 풀리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약혼식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양가 부모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아 회장이 우아하게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 측 어머니 이정아입니다. 저희 서진이를 이렇게 좋은 분과 만나게 해주신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이정아의 인사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역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다운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장만수 차례였어요. 장만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안녕하십니다. 신랑 측 아버지. 장만수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정아 회장이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잠깐.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며 이정아를 바라봤어요. 이정아는 장만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신랑 아버지라고요? 현우는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지만 이정아는 현우의 말을 막고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구두 닦기예요. 길거리에서 구두나 닦는 사람이라고요. 연회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정말이야? 구두 닦기? 세상에, 그럼 저 냄새가... 이런 일이 다 있네. 장만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어요. 이정아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딸은 구두나 닦던 집안에 시집 못 보냅니다. 신발이나 닦던 더러운 손으로 우리 가문을 건드리지 마세요. 이정아의 말에 연회장은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은 장만수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도 일어나서 냉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런 집안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속았다는 기분이에요. 서진의 말에 현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서진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 아버지는... 현우 씨도 아버지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수라면서 왜 아버지를 저런 일 시키고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현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현우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서진아. 제 아버지는 비록 구두 닦이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교수가 되게 해주신 분이라고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절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정아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드라마에서나 통하는 거예요. 현실은 다르다고요. 우리는 체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때 서진이 최후 통첩을 내렸어요. 현우 씨, 저는 오늘로 약혼을 파기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결혼할 수 없어요. 서진은 약혼 반지를 빼서 현우에게 던져버렸어요. 반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하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주워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아, 정말 이럴 거야? 우리가 사랑했던 게 거짓말이었어? 하지만 서진은 이미 돌아서서 연회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하객들은 더욱 거세게 수군거렸어요. 저 집안 완전히 망신당했네. 구두 닦기 아들이 교수라니 그것도 웃긴데 저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조롱과 연민이 섞여 있었어요. 장만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연회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신발을 벗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하며 더욱 집중해서 바라봤습니다. 장만수가 벗은 신발 안에서 반짝이는 황금빛 로고가 보였어요. 그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 골드스텝의 한정판 구두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기 시작했어요. 저건 골드스텝 한정판이잖아. 세계적으로 단 10켤레만 만들어진 그 신발 말이야? 한 하객이 소리쳤어요. 저 신발 한 켤레에 5천만 원짜리예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거라고요. 연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장만수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장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만수는 조용히 신발을 다시 신고 현우에게 다가갔어요. 현우야, 괜찮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 마라. 그리고는 연회장을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장만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현우는 바닥에 떨어진 약혼 반지를 쥐고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사랑했던 여자에게 버림받고 아버지까지 모욕당한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연회장에 남은 사람들은 계속 수군거렸고 현우는 그 모든 시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간 장만수를 뒤따라 나선 현우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호텔 로비에서 장만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서진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현우야, 괜찮다. 아버지는 이런 일에 익숙해. 장만수는 담담하게 말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들이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더 좋은 인연을 만날 거야. 장만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회장 안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장만수가 신었던 골드스텝 한정판 구두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정말 그 신발이 맞나? 구두 닦기가 어떻게 그런 신발을 신을 수 있지? 뭔가 이상한데? 혹시 가짜 아닐까? 아니야, 내가 직접 봤는데 진짜 같았어. 의문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연회장은 마치 시장통처럼 시끄러워졌습니다. 한 명품업계 관계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직접 봤는데 분명히 골드스텝 로열 에디션이에요. 전 세계에 단 10켤레만 제작된 그 신발 말이에요. 일반인은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거라고요. 특별한 초대를 받은 사람만 구매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더욱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럼 저 노인이 대체 누구라는 거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이정화 회장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가짜겠지. 구두 닦기가 진짜를 신을 리 없잖아. 요즘 가짜도 진짜같이 잘 만들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혹시나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서진도 어머니 옆에서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짝퉁일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부족했어요.
사실 서진도 그 신발을 본 순간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며칠 후 파혼 소식은 현우가 근무하는 대학교에까지 퍼졌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현우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현우 교수 아버지가 구두 닦기래? 그래서 약혼이 파기됐다는 거야? 참 안 됐네. 그래도 실력은 있는 교수인데. 세상 참 각박해졌어. 사람을 직업으로만 판단하다니. 현우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현우 교수님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구두 닦는다며? 진짜? 그럼 교수님도 어려운 집안 출신이네. 그런데도 교수까지 됐네. 진짜 대단하다. 맞아.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해서 성공한 거잖아. 존경스럽네.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현우에게는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동정받는 것도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것도 모두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현우는 술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며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지? 술이 들어가자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만 아니었다면, 아버지만 다른 일을 하셨다면 서진이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원망의 말들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도 힐끔힐끔 쳐다볼 정도로 현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집에 돌아온 현우는 아버지를 마주하고는 참았던 감정을 폭발시켰어요. 아버지, 왜 하필이면 구두 닦기예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떨리고 있었어요. 장만수는 아들의 원망 어린 시선을 받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원망을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현우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어. 너를 키우려면. 장만수는 조용히 말했지만 현우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다른 일도 많은데 왜 꼭 그런 일을 하셔야 해요?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아버지 직업도 제대로 말 못하겠어요. 현우는 목소리를 높이며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어요. 현우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서진이도 잃고 학교에서도 손가락질 당하고 이제 어떻게 살라고 하세요? 제 동료들이 저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 아세요? 현우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컵이 넘어져 물이 쏟아졌지만 현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장만수는 아들의 원망을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현우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어. 아버지가 다른 길을 찾아볼게. 장만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결국 원망만 듣게 된 현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이미 다 끝났어요. 서진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현우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장만수는 홀로 거실에 남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결국 원망만 듣게 된 현실이 너무나 슬펐거든요. 그날 밤 현우는 방에서 술을 더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걸까? 하지만 술이 깨면서 조금씩 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현우의 학비를 벌어주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구두 닦기 의자에 앉아서 손님을 기다렸거든요. 손이 꽁꽁 얼어도 비에 흠뻑 젖어도 현우의 학용품비와 학원비를 벌기 위해 자리를 지켰어요. 그런 아버지 덕분에 현우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무했나? 현우는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한 신문 기자가 현우를 찾아온 것입니다. 교수님, 혹시 아버님이 장만수 씨 맞나요? 기자의 질문에 현우는 당황했어요. 네, 그런데 왜 그러시죠? 현우는 또 다른 안 좋은 기사가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어요. 사실 저희가 취재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아버님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말이에요. 기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현우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혹시 또 나쁜 기사를 쓰시려는 건가요? 곧 기사로 나올 예정이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 아버님이 정말 평범한 구두 닦기 분이 맞나요? 기자의 질문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자가 떠나고 며칠 후 현우는 여전히 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대학교에서도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생들 앞에서도 자신감을 잃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학생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현우는 대충 둘러댔어요. 아니다, 괜찮다. 수업 계속하자. 현우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칠판에 글을 쓰는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평소와 다른 교수의 모습을 보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교수님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 그럴 만도 하지. 약혼 파기되고 그런 일까지 당했으니까. 퇴근 후 현우는 또다시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소주를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모든 게 아버지 때문이야.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년 남성이 현우를 보며 말했어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술만 마시면 안 되지. 무슨 일 있나? 신경 쓰지 마세요. 현우는 퉁명스럽게 답했지만 중년 남성은 계속 관심을 보였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참 힘들게 살더라.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어. 근데 술로는 해결 안 돼. 현우는 짜증이 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온 현우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장만수를 마주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구두약 냄새를 풍기며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현우는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가서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화를 냈어요. 아버지, 정말 다른 일 좀 하실 수 없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장만수는 아들의 술 냄새를 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현우야, 술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냐? 몸 망가져. 하지만 현우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버지나 신경 쓰세요. 언제까지 그런 일 할 거예요? 현우야, 아버지가 다른 일을 할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냐?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장만수의 말에 현우는 더욱 답답해했어요. 그럼 아예 일을 그만두세요. 제가 교수 월급으로 아버지 모시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장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아버지는 일을 해야 해. 그게 내 삶이야. 현우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요? 왜 꼭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장만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현우야, 일에는 귀천이 없어.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하지만 현우에게는 그런 말이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고 현우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지각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기도 했어요. 학과장이 현우를 불러서 말했어요. 현우 교수,
요즘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나? 개인적인 일이 있다면 휴가를 써도 되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현우는 부정했지만 학 과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몸 관리 좀 하게. 학생들도 걱정하고 있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게 귀찮았어요. 삶에 대한 의욕 자체를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아침 현우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장만수가 말했어요. 현우야, 오늘 좀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집에 일찍 들어와. 현우는 시큰둥하게 답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하지만 장만수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일찍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현우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출근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학생들의 시선을 받으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신문 보셨어요? 한 학생이 물어봤지만 현우는 아니라고 답했어요.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 것도 귀찮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 교수 하나가 현우에게 다가왔어요. 현우야, 오늘 신문 일면 봤어?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왜? 동료 교수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와 관련된 기사가 났더라. 아니, 정확히는 내 아버지와 관련된 기사지. 현우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기사요? 동료 교수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뉴스를 보여주었어요. 현우는 화면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이런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구두 닦던 노인, 알고 보니 글로벌 브랜드 골드스텝 창립자 장만수 회장.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사를 읽어내려갔어요. 세계적 명품 신발 브랜드 골드스텝의 창립자인 장만수 회장이 수십 년간 강남 길거리에서 구두 닦기로 생활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장만수 회장은 1980년대 작은 신발 공장으로 시작해 현재 연 매출 5조 원의 글로벌 기업을 일군 인물이다. 기사는 계속되었어요. 특히 장만수 회장은 회사 경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일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고 알려졌다. 최근 아들의 약혼식에서 신었던 골드스텝 한정판 구두로 인해 신분이 드러나게 되었다. 현우는 기사를 읽으며 머리가 띵해졌어요. 진짜야? 내 아버지가 그 유명한 장만수 회장이라고? 동료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현우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런. 그럼 네가 재벌 아들이었다는 거네? 현우는 급히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비밀을 숨겨왔는지, 그리고 왜 굳이 구두 닦기 일을 계속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 앞에 도착하니 이미 기자들과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만수 회장 아드님이시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버님의 숨겨진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현우는 당황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서 현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다 사실이에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장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다 알게 됐구나. 현우는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장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현우야, 아버지에게는 이유가 있었어. 돈이 사람을 바꾸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 너만큼은 돈 때문이 아니라 실력으로 성공하길 바랐어. 현우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실력으로 성공하길 바랐다고요?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고생시켰어요? 서진이한테 그런 모욕까지 당하게 하고
현우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재벌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장만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현우야, 아버지도 고민이 많았어. 하지만 네가 돈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았거든. 장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어떻게 변하는지 봤어. 가족도 친구도 모두 돈 앞에서는 달라져. 현우는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 저를 너무 힘들게 하신 거 아니에요? 서진이와의 일만 봐도. 그때 장만수가 현우의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현우야, 그 여자가 정말 너를 사랑했다고 생각하냐? 만약 처음부터 아버지가 재벌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땠을 것 같아? 현우는 잠시 멈칫했어요. 서진이 돈을 알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생각해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현우는 여전히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현우야, 아버지가 왜 구두 닦기 일을 계속했는지 알겠냐? 장만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으로는 인격을 살 수 없다는 걸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사람의 진짜 가치는 얼마나 정직하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말이야. 장만수의 눈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현우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런 뜻이었군요. 제가 너무 몰랐네요. 현우의 목소리에 죄송함이 묻어났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지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장만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다, 현우야. 아버지가 미리 설명을 못해서 네가 힘들었을 거야.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기자들과 사람들이 더 몰려든 것 같았어요. 장만수 회장님,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 소식은 이정화 회장과 서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정화는 신문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럴 수가. 장만수가 골드스텝 창립자라고? 이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사를 다시 읽어봤어요. 골드스텝은 자신의 회사보다도 훨씬 큰 글로벌 기업이었거든요. 서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본 순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현우 아버지가 그 유명한 장만수 회장이라고? 서진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서진아, 우리가 큰일 났어. 이정화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골드스텝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아니? 우리 회사랑은 비교도 안 돼. 연 매출이 5조라니. 이정화는 자신이 장만수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을 떠올리며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서진은 급히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현우는 받지 않았어요. 현우 씨, 저예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현우의 전화기는 계속 꺼져 있었어요. 현우는 아버지와 중요한 대화를 나누느라 전화를 꺼둔 상태였거든요. 이정화는 서진에게 말했어요. 서진아, 우리가 어떻게든 다시 만나봐야 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있을 수는 없어. 서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현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약혼식에서 벌어진 모욕적인 장면들이 언론에도 보도되기 시작했거든요. 약혼식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반전 구두 닦기로 오해받은 재벌 회장의 수모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이정아와 서진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도 거세었어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저런 사람들이 정말 있구나. 장만수 회장님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저런 며느리 안 받아주는 게 잘한 일이야. 현우 교수님도 불쌍해.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했네. 여론은 완전히 장만수와 현우 편으로 돌아섰어요. 며칠 후 이정아는 참을 수 없어서 직접 장만수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집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과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이정아는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써서 정체를 숨기려 했지만 누군가 알아봤어요. 저기 이정아 회장 아니야? 정말 뻔뻔하게 찾아오네. 이정아는 가까스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장만수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아는 장만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장만수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이정아 회장,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끝난 일인데요. 장만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돈을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는 걸 보니 정말 실망스럽군요. 회장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서진이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이정아는 계속 사과했지만 장만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정아 회장, 돈으로는 인격을 살 수 없습니다. 신발은 제가 닦을 수 있어도 더럽혀진 마음은 아무도 닦아줄 수 없어요. 그때 서진도 함께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봐요.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서진도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지만 장만수는 여전히 차가운 반응을 보였어요. 현우가 방에서 나와서 이들을 봤어요. 서진의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실망만 남아 있었거든요. 서진아,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 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어요. 현우 씨,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진아, 이미 다 늦었어. 너는 진짜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조건을 사랑한 거였어. 현우는 서진의 본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장만수는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이제 그만 가시죠.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정아와 서진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들의 굴욕적인 모습이 또다시 뉴스가 될 게 뻔했거든요. 이정아와 서진이 집을 나간 후 현우는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집 안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같은 깊은 평온함이 흘렀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서는 오래된 벽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네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왜 저에게 진실을 말씀해주지 않으셨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현우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사과하며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을 바라봤어요. 그 손에는 수십 년간 구두약과 솔, 그리고 무수히 많은 구두들과 함께해온 세월의 깊은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거든요. 장만수는 아들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며 따뜻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다, 현우야. 네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사실 아버지도 네가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장만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묻어났어요. 아들과의 오해가 완전히 풀린 지금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인내가 마침내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현우야,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이제 정말 알겠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마음이 가난하고 비어 있으면 진짜 가난한 사람이고, 돈이 없어도 마음이 풍족하고 따뜻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인 거란다. 며칠이 지나자 예상했던 대로 이정화와 서진이 장만수에게 무릎을 꿇고 절절하게 사과하는 굴욕적인 모습이 각종 언론 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골드스텝 창립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지만 차갑게 거절당한 이정화 회장 구두 닦기로 오해받은 재벌 회장에게 굴욕당한 모녀의 최후 돈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 대가는 이렇게 참혹했다. 인격 모독의 끝은 이런 것이었다. 같은 자극적이고 센세이셔널한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과 신문 일면을 연일 장식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연일 뜨거운 논쟁과 비판의 장이 되었어요. 이제야 진짜 사람은 돈이나 지위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교훈적 사례가 나왔네요. 정말 통쾌합니다. 장만수 회장님이 정말 대인배시네요. 저런 끔찍한 모욕을 당하고도 품격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저런 속물적이고 인격이 바닥인 사람들은 당연히 거절당해서 마땅해요. 자업자득이죠. 하지만 체면과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이정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업에 미칠 악영향과 사회적 지위의 추락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떻게든 장만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다시 한번 장만수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절박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집 앞 골목길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과 방송국 카메라팀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이정화가 나타나자마자 수없이 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화는 그 모든 굴욕적인 시선과 플래시, 세례를 감수하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집 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회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여기서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이라도 있을 테니까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정화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에 당당하고 오만했던 재벌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장만수는 익숙한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무릎을 꿇고 있는 이정화를 내려다보며 깊고 무거운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이정화 회장, 정말 끈질기시네요. 이미 제 답은 명확하고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의미 없는 매달리기를 반복하시는 겁니까? 이런 초라하고 굴욕적인 모습이 보기 좋으십니까? 장만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진심 어린 실망감이 무겁게 묻어났어요. 한때는 동등한 위치에서 비즈니스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거든요. 이정화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더욱 간절하고 절실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제가 정말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과 직업, 그리고 사회적 지위로만 함부로 판단한 제가 정말 천벌을 받을 짓을 했어요. 이런 무서운 보복을 받을 만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정화의 창백해진 얼굴에는 절망감과 깊은 후회,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절망감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평생 동안 자신이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남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굴욕적으로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제 와서 도대체 뭘 어쩌자는 말입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장만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어요. 이미 제 아들과 저는 다시는 씻어낼 수 없을 만큼 깊고 상처가 깊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들의 진짜 본성과 추악한 모습을 똑똑히 다 봤다고요. 약혼식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와 제 아들을 철저히 모욕하고 짓밟으면서 보여준 그 모습이 바로 당신들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장만수는 약혼식 당일에 끔찍했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정화는 더욱 절실하고 처절하게 매달렸어요. 회장님,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밤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 종일 그날의 일만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우리 서진이도 완전히 마찬가지예요. 정말 죽을 만큼 후회하고 있다고요. 이정화의 목소리에는 진짜 절망감이 깊이 묻어났어요. 이 일로 인해 사업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그동안 쌓아올린 사회적 관계와 인맥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고 각종 모임에서도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서진이 어머니와 함께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화장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창백하고 헬쑥한 얼굴에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울기만 했던 듯한 선명한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평소에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던 도도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로 현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조건이나 집안 배경 같은 것들을 먼저 봤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로 현우 씨라는 한 사람 자체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서진은 목이 메어오는 목소리로 눈물을 줄줄 흘리며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그 떨리는 눈빛 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무언가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무언가가 희미하게 번뜩이고 있었어요. 현우가 방에서 나와서 거실로 천천히 들어오면서 바닥에 앉아 있는 서진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한때는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실망과 안타까움 그리고 약간의 동정심과 연민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어요. 서진아, 네가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그 말이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야? 아니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야? 현우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담담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숨어 있었어요. 이미 서진의 진짜 본성과 속마음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서진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더욱 간절하고 절실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에요, 현우 씨. 저는 진짜로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어리석었어요. 다시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진짜로 현우 씨만 보이고 현우 씨만 생각나요. 서진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현우는 그 겉모습 뒤에 숨어 있는 다른 계산과 의도를 예리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우는 서진의 떨리는 눈빛과 간절한 표정에서도 진실이 아닌 다른 계산적인 무언가를 예리하게 읽어낼 수 있었어요. 한때는 마음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 사람의 본심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거든요. 서진아, 이제 그만 가면을 벗고 솔직해져 봐.
정말 마음을 완전히 열고 진실만을 말해보라고. 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절절하게 매달리며 나를 애타게 찾아온 진짜 이유가 대체 뭐야? 정말로 나라는 한 사람을 순수하고 진실하게 사랑해서야, 아니면 골드스텝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대 글로벌 기업의 창립자 아들이라는 그 화려하고 부러움을 자아내는 타이틀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막대한 재산 때문이야? 현우가 직설적이고 날카롭게 물어보자 서진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완전히 숨기지 못하며 눈을 깜빡거리고 입술을 떨었어요. 저는 정말로 현우 씨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불순한 이유나 계산도 절대 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제 마음을 믿어주세요. 서진은 급하게 부정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고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역력했어요. 사실 서진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현우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감정인지 아니면 그의 믿기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한 집안 배경과 경제적 능력에 대한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욕심이 더 큰 것인지 자기 자신도 난전히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상태였어요. 현우는 씁쓸하고 허탈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아, 이제 그만 진실을 직시하고 솔직해져 봐.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평범한 길거리 구두닦이로 평생을 사셨다면, 만약에 정말로 가진 것 하나 없는 그저 그런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노인이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와 있었겠어? 약혼식장에서 그렇게 공개적이고 치욕적으로 모욕을 주고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해 놓고도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다시 돌아왔겠어?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봐. 현우의 말은 전곡을 찌르는 날카롭고 냉정한 진실이었고 서진은 할 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입을 꾹 다물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장만수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면서 더욱 단호하고 냉정하며 최종적인 목소리로 선언을 했어요. 이정화 회장, 그리고 서진 양, 이제 정말로 그만하시고 조용히 돌아가세요. 더 이상 우리 부자에게 이런 식으로 매달리지 마시고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든 추악하고 천박한 모습들이 바로 당신들의 진짜 본성이고 진면목이에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갑자기 180도 바뀐 태도는 진심이 아니라 그저 가식적인 연기이고 위선일 뿐입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본성과 뿌리 깊은 가치관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지 않아요. 특히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장만수의 말에 이정화는 더욱 절망적이고 처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완전히 떨구었어요. 회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더 들어주세요. 제발이요. 이정화는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을 붙잡으려고 애써 매달려 봤지만 장만수는 이미 마음을 완전히 굳히고 정한 상태였어요. 보안 직원들을 부르기 전에 조용히 나가주세요. 더 이상 이런 의미 없고 불필요한 일로 서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당신들도 체면이 있을 텐데 더 이상 이런 추태를 부리지 마세요. 장만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여지나 가능성, 희망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서진은 현우를 애절하게 바라보며 정말 마지막이라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간절하게 말했어요. 현우 씨,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뼛속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현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고 냉정하게 답했어요. 서진아, 이제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어.
이미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 가치관이 어떤지 모든 걸 다 똑똑히 봤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인간관계가 어떤 건지도 뼈저리게 깨달았고, 현우는 서진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며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정아와 서진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처참하고 굴욕적인 기분으로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밖에는 여전히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맨, 방송국 관계자들이 벌떼처럼 몰려와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고, 이들의 완전히 패배하고 절망에 빠진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다시 한번 무자비한 카메라 렌즈에 적나라하게 그대로 담겼어요. 이정아 회장님, 장만수 회장과의 최종 화해 시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따님과 현우 교수의 재결합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건가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번 일로 인한 사업상 타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기자들의 날카롭고 공격적인 질문들이 빗발치듯 거센 포화처럼 쏟아졌지만 이정화는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고급 승용차 안에서 서진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모든 게 끝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이정아도 깊은 한숨을 쉬며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 장만수 회장 같은 진짜 대인물을 적으로 만들다니. 정말 어리석고 멍청했어. 모녀는 깊은 후회와 절망 그리고 막막함에 빠져 있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조용해진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로 현명하게 잘 처리하셨어요. 저런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는 절대 엮이면 안 되죠. 아버지 덕분에 저도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값진 교훈을 얻었어요. 현우는 진심으로 아버지의 지혜로운 결정에 깊이 동의하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어요. 며칠이 지난 후 장만수는 다시 강남 대로변의 익숙한 구두 닦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언론의 정체가 공개된 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장만수를 보며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존경과 감탄이 담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저렇게 큰 성공을 이루고도 겸손함을 잃지 않으시다니. 하지만 장만수는 그런 시선들에 개의치 않고 묵묵히 구두를 닦았어요. 장만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사람은 정말로 신발을 벗어야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지. 나도 그렇고 저들도 그렇고. 현우는 아버지 곁에 앉아 함께 일을 도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